Perhaps this is why it's been banned. Has banned a super spicy noodle. There are no such word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스무센이에요. 덴마크의 유명 일간지 폴리티켄의 기자죠. 저는 이번에 조금 특별한 취재 임무를 맡았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라면 문화를 취재해 오라는 거였어요. 얼마 전 저희 덴마크 정부는 한국산 라면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덴마크인으로서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고백하건대 그때는 한국산 상품의 수입 반대하자는 여론이 찬성론자이기도 했어요. 아시아, 한국, 평소에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멀리까지 힘들게 가고 싶지도 않았죠. 유럽인으로서 한국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는 미개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강력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이번 출장을 안 가면 제 기자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차라리 아프리카나 인도라면 조금 나았을 거라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하필이면 지지리도 운이 없게 한국이 뭐냐 한국이라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는 지구 반대편으로의 출장길로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위생 상태는 정말 어떨까? 걱정이 됐죠. 음식 먹고 탈라면 어쩌지? 온갖 염려가 들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긴 비행을 견뎌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야? 싶었죠. 공항에서 나와 공항열차라는 것을 탔어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놀라웠어요. 덴마크의 기차와는 비교가 안 됐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풍경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후진국의 모습일까? 싶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정말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어라, 한국은 아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관찰했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세련되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의 실력이 대단했어요. 여기 커피가 덴마크보다 맛있잖아. 거리를 걷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24시간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 싶었죠. 덴마크와는 차원이 완전 다른 나라라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더군요. 사람들은 모두 조용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객차 마다마다에 있어서 스마트폰 속도가 미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좋다니. 유럽과 덴마크가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강변으로 갔어요. 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여유롭고 고상하다고. 도착 첫날 무언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저는 일단 잠에 들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번쩍 일어났어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출발 전 미리 취재 협조를 구해놓았던 한국의 유명 브랜드 라면 공장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죠. 솔직히 그때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시아 공장은 안 가봐도 뻔하다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에 살짝 좀 당황했죠.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마케팅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공장 투어 일정을 설명해 주셨죠. 덴마크 회사 직원보다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먼저 위생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절차더라고요.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았죠. 드디어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첫인상은 와, 이건 정말 너무 깨끗하다였죠.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반도체 공장에 초미세먼지도 없는 환경 같았어요. 로봇 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닿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놀랐죠. 공장 라인의 중요한 부분마다
생산 과정을 설명해줬어요. AI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1세기의 미래형 공장이구나 싶었죠. 불량품 검출 시스템도 보여줬어요. 레이저로 제품을 겉과 속을 동시에 스캔한다고 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량품을 걸러내는 거예요. 포장 과정도 완전 자동이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라면을 포장하죠.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 보였어요. 품질 관리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죠. 뭔가 우주선 관제실 같았어요. 직원 한 분이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어요. 빅데이터로 품질을 예측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잠깐 휴게실에 들렀어요.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무척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복지 천국이라 불리우는 북유럽의 덴마크 회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면 제조 과정을 봤죠. 고열로 면을 순식간에 건조시키더라고요. 스프 제조실로 이동했어요. 각종 향신료의 향기가 진동했죠. 비밀 레시피라 자세히 못 본 게 아쉬웠어요. 포장된 제품의 창고를 구경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하니 놀라웠죠. 품질 테스트실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직접 라면을 시식하고 있었죠. 맛 평가도 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잠깐 실험실도 구경했어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새로운 라면을 또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시설도 둘러봤어요. 폐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도 무척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환경에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모였어요. 공장장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위생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한국이 만드는 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제조됩니다. 공장장님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세계 1위를 넘어 우주로 진출한대요. 우주 라면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투어를 마치고 나왔어요. 덴마크인들이 상상하는 아시아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직원들을 봤어요. 다들 밝고 자신감 넘쳐 보이더라고요. 덴마크의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였죠. 차에 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이 정말 아시아 국가의 공장인가 싶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멍해졌어요. 오늘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경험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하루였어요. 눈을 감으니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시설, 첨단 기술, 열정적인 직원들. 이런 곳에서 만든 라면을 우리나라는 왜 금지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또 밝았어요. 오늘은 어제 방문했었던 라면 공장의 서울 본사에서 방송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죠. 약속했던 시간 본사 건물에 도착해 예정된 홍보실로 들어갔어요. 삼양식품의 해외 영업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분의 발표를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라면이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덴마크에서는 금지된 제품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라니 말이죠. 특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덴마크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덴마크에서는 위험하다며 금지했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영업팀장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불닭볶음면은 도전 정신의 상징이에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떻게 라면이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곧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매운맛에 도전한다는 거였어요. 매운 걸 먹고 견디는 게 일종의 게임이죠.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을 듣고 순간 덴마크 정부가 떠올랐어요.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텐데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위험하다며 금지해버리다니 말이에요. 영업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제품은 안전성도 인정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했대요. 오히려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쯤 되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왜 덴마크만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세계라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영업팀장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연간 약 50조 원 규모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그중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커요. 영업팀장님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다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문득 덴마크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 이런 곳이 있었나요? 세계 시장을 점령한 기업 말이에요.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제품은 품질로 승부해요.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죠. 맛은 물론이고 위생도 최고 수준이에요. 어제 본 공장 시설이 떠올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제품은 가성비도 뛰어나요. 가성비라 생소한 단어였죠. 영업팀장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 한국 제품들이 그랬어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쟁력인 것 같았어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죠.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나요? 영업팀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이라니 정말 예상 밖이었죠. 미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나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미국인들도 모두 매운맛에 빠졌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유행이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우리 제품은 SNS에서도 화제예요.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요즘 SNS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업팀장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운 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죠. 그게 유행이라고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게 왜 유행이 될까요? 그것도 매운 음식을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도전을 좋아하나 봐요.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죠.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도 그중 하나겠죠. 문화의 극명한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제품은 이제 문화 콘텐츠예요. 라면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죠? 영업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라면을 먹고 영상을 찍어요. 그걸 SNS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죠. 이건 분명 하나의 문화 현상이에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한몫하고 있어요. 한국 라면을 먹으며 한국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다 한국 음악, 영화로 관심이 옮겨가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한류의 천병 역할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새삼 라면의 힘을 실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라면 한 봉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요. 문화를 전파하고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라면의 위력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세계 각국에 공장도 세우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가다니요. 게다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세계 1위를 넘어 우주로 나가는 식품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면 회사가 우주까지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다고요? 정말 대단한 포부 아닌가요? 지금은 라면이 주력이지만 말이에요. 영업팀장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양한 식품으로 영역을 넓혀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제품을 더한다면 말이에요.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라면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잖아요. 여기에 다른 한국 음식을 더한다면 말이에요. 충분히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다시금 우리 덴마크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가진 곳이 있었나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한국 기업의 도전 정신이 부러워졌어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요.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본사 홍보팀과의 방송 취재 인터뷰를
잘 마무리한 후 무언가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어졌어요.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도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선 밤 7시만 돼도 다 문 닫거든요. 여긴 새벽에도 간식을 살 수 있다니 놀라워요. 그리고 배달 문화는 또 어떻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뚝딱이에요.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음식이 도착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게 미래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길거리에 있는 무인 키오스크도 신기했어요. 버튼 몇 번 누르니 음료수가 나오더라고요. 현금이 필요 없어서 더욱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일상에 녹아있다니 대단해요. 지하철역에서 본 건 더 놀라웠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어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열차 도착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요.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특별해 보였어요. 거리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멋지고 커피 맛도 훌륭해요.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문득 어제 오늘 설명 들었던 불닭볶음면이 생각났어요.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서 하나 사봤어요.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매운 향이 풍겼어요. 이걸 어떻게 먹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분명히 매운맛이 강하지만 희한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을 우리나라에서 금지했다니 솔직히 아쉬웠어요. 유튜브를 펼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정말 찾아봤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 호기심에 이끌려 저도 도전해보게 되더군요. 처음엔 이걸 왜 하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재밌더라고요. 입안은 불타는데 웃음이 나오는 제 자신이 정말 웃겼어요. 저도 처음 먹는 불닭면 하나를 결국 싹 다 비웠어요. 물론 입에는 불이 났고 땀이 쏟아졌지만 계속 우유를 마셨죠. 챌린지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뿌듯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도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찾아갔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에요. 하나씩 맛보는데 매번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이 놀라웠어요. 특히 떡볶이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도 친절해요. 서툰 한국어로 주문해도 웃으며 받아주세요. 심지어 덤으로 더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정이 덴마크에서는 전혀 없었던 한국 문화의 매력 같아요. 한국은 늦은 밤인데도 거리가 북적이더라고요. 술집, 노래방, 찜질방 등 즐길 거리가 많아요. 24시간 열려있는 곳들이 많아 편리해요. 노래방 문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여 노래하며 스트레스를 푸나봐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안전한 치안도 눈에 띄었어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 경찰들도 자주 보이고요. 이런 안전한 환경이 당연하다니 놀라웠어요. 한국의 청결한 거리도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도 거리가 깨끗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문화 공연도 인상적이었어요. 거리에서 즉석 공연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젊은이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런 문화적 활기가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가슴이 왠지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제 곧 덴마크로 돌아가야 한다니 말이죠.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삼양식품 임원들과 간단한 방송 취재가 있는 날이에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죠. 회사에 도착하니 비서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대표님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벽면 가득 3개 각국의 상이 걸려있더라고요. 대표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죠. 대표님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 라면의 세계 정복 역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의 탄생 비화도 알게 됐어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궁금했죠. 대표님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도전과 혁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비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덴마크의 바보 같고 보수적인 정책과 비교되면서
암울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죠. 대표님께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을 금지하자고 했던 제 마음을 지금은 후회해요. 대표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 참 묘했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덴마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생겼죠. 우리 정부의 병신 같은 인식부터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사를 나와 서울 거리를 눈에 담는데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더라고요.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첨단 기술의 향연이 눈앞에 가득히 펼쳐졌죠. 문득 덴마크가 시골처럼 느껴지며 촌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옆자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 젊은이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방 한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이미 라면을 가득 채웠죠.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신라면 등등이요. 이걸로 덴마크로 돌아가 직접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다짐했죠. 다음엔 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을 보며 생각했죠. 덴마크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온통 잘못된 것들이었구나. 덴마크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하니까요. 라면 금지 조치도 당장 풀어야 하고요. 혹시 제가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더 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기자이므로 두 선진국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컵라면을 주시더군요. 옆자리 승객이 기내에서 주는 한국라면 냄새를 맡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맛있어요? 라고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크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